스몰캡 연구소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역님. 4월장에 또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오늘 또 20일 이평선마저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이래도 그래도 스몰캡을 잘 발굴하면 또 수익을 노릴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오늘 급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탐방을 통한 기업 분석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유동성 장세로 워낙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기업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WLP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메모리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호황의 국면을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네페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IR 기업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네페스라는 회사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사업부라고 하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인 이제 네페스가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반도체 업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이제 연구원의 입장이지만 IR을 갔다 오면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특히나 이제 사장님께서나 아니면 실무자께서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떤 업황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업체지만 메모리에서 95% 매출을 전부 다 그 영위를 좀 하고 있고 5%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영위를 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보면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메모리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비메모리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더 크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방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일 텐데 요 SK 하이닉스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부가 올라오게 되면 그 비메모리 사업부의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다.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기에 맞춰서 네페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영위를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2012년, 13년, 14년 걸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았잖아요. 네. 그때 반도체 투자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네페스는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보시죠. 네, 네페스 밸류에이션 전구 3개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왔나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80억 정도 연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163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PR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보면 한 11.9배가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피어 그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후공정 쪽의 패키징을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후공정 패키징입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고 단독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나가고 있는 물량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경쟁사를 좀 찾아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들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STS 반도체 그리고 한양디지텍 요 세 업체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하는 같은 패키징인데 이제 반도체 영위 사업군만 좀 다른 부분들이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큰 매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12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1배, 12배의 수준이기 때문에 타 후공정 패키징 업체 대비 싼 매력은 크게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하지만 네. 다르게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 업체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메모리는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하게 된다면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프리미엄을 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시장 성장성이 오히려 비메모리 쪽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모리 분야의 메모리 분야의 후공정 네. 패키징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몇인가요? 시장 점유율 지금 비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 관련 비중이 더 큰 메모리 쪽에서는 네.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메모리는 거의 나가는 게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그래요? 없고 비메모리 패키징을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점유율 됩니다. 거의 독점이고요. 네, 국내 거의 업체 독점이고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 1위의 업체고 그리고 후공정 물량은 이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을 얼마나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점유율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은 혼자 다 받아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로도 납품을 하나요? 네, 해외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페스의 성장성 보겠습니다. 성장성에서도 전구 3개가 떴습니다. 네. 네, 성장성도 밸류에이션도 더 많은 전구가 있었으면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면 반도체 업체의 성장성은 뭐 기술력에 따라서 워낙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전구가 3개다라고 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8억이 나왔었고 2014년도에 68억 원이 나왔습니다. 뭐 흑자라고 해도 규모가 큰 흑자가 좀 아니었는데 그만큼 네. 비메모리 쪽이 워낙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의 해석이 가능한데 왜 안 좋았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애플의 AP라고 하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AP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패키징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 물량이 늘어가는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2014년도까지 삼성전자가 그 애플의 AP를 물량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물량을 받아오지 못했고 애플의 AP가 TSMC라고 하는 이제 대만 업체에 네. 물량이 다 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가동률이 굉장히 좀 작아졌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네페스가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8억의 영업이 상당히 좀 부진한 영업을 좀 했었고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는 좀 나았지만 68억 원의 영업을 좀 냈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좀 작은 규모를 좀 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진한 부분들이 애플의 AP 물량을 삼성전자가 못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을 좀 보면 애플의 AP가 삼성전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수순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스토리를 좀 짜보면 애플의 AP가 삼성전자로 넘어가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장성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맞춰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페스가 받아오는 물량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그 반도체 패키징은 8인치와 12인치로 나뉘는데 지금 8인치는 풀 가동입니다. 그만큼 물량들이 거의 다 삼성전자의 물량을 다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8인치 물량들은 지금 풀 가동으로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12인치는 회사 측에서는 명확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지만 지금 가동률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가동률이겠네요. 네. 이것에 따라서 실적이 동행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인데요. 아이템에서도 전구 3개입니다. 네.
아이템 쪽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거의 다 이제 고객사 중에 대표적인 고객사이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의 등락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국면입니다. 올라오는 국면인데 나중에 이제 자체 AP라고 하는 이제 엑시노스의 탑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의 가동률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인데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8억 그리고 2015년 제가 추정한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네네. 불과 2년 만에 영업이익이 200에서 300억 정도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많이 비메모리 사업부가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패턴이 나오지만 부진하게 된다면 급락을 하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왜냐하면 단일 매출로 나가는 패키징이고 범핑이기 때문에 이쪽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그 2015년 5월 달 기준으로 지금 비메모리 사업부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아이템 부분에서도 이쪽에 대한 호황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만 단일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로 워낙 큰 부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은 분명히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 스몰캡의 리스크겠네요. 네, 그렇죠. 이 네페스의 리스크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항목 업황 파악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업황이 또 좋다고 확실한 판단이 든다면 투자할 만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전구 4개네요. 네. 업황은 3년 내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 내 비메모리 사업부에 특히나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의 업황은 3년 내 최대치가 아닐까. 특히나 이제 2015년과 2016년까지 아마 최대치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4개를 좀 넣어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그 퀄컴 칩 AP 칩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물량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체 AP라고 하는 이제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제 자체적인 비메모리 관련 AP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자체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비메모리 사업부가 늘어나고 그리고 자체 그 애플의 AP를 좀 받아오는 TSMC에 뺏겼던 물량들을 좀 받아오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는 아마 2015년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고 2016년까지 갤럭시 S6가 굉장히 좀 잘 팔리게 된다면 2016년까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업황은 굉장히 좀 좋은 국면에 좀 진입을 하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원래 초반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주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지만 업황은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을 좀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와 리스크 보겠습니다. 네페스 트렌드에 대해서는 비메모리 후공정이다. 갤럭시 S6 수혜다. 라고 언급해 주셨고 리스크는 신기술의 변화입니다. 리스크 부분 좀 볼까요? 네, 리스크는 이제 신기술의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한 모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기술이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그 언급을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기술 아예 쓰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업체들이나 이제 IT 업체들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기술이 워낙 급변을 하고 워낙 발전을 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각광을 받지만 나중에 기술이 어떻게 또 트렌드가 좀 변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중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들은 지금 반도체 업황, 특히 비메모리 사업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8,320원입니다. 올해 고점이 11,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런 신기술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삼성향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리스크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한 4배 정도 더 좋아지는 그 추정을 해주셨어요.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좀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매수를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프리미엄이 좀 붙은 업체들 위주로는 단기 물량이 조금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일부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과의 밸류에이션을 나열을 해보고 그 피어 그룹보다 조금 비싼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아까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언급드렸을 때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지금 8배에서 10배 그리고 12배까지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특히나 그 반도체 메모리 쪽의 후공정 패키징 중에서는 정말 싼 종목들을 찾으면 8배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보면 지금 이 기업은 8,000원대 주가가 올해 예상 PER 11.9배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현재 주가에 적정 주가네요. 네, 현재 주가에 12배를 산정하면 정확하게 8,300원이 나오고요. 네. 네, 지금 제가 프리미엄을 좀 붙여서 그 프리미엄 14배에서 15배까지 프리미엄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성장성을 좀 감안하고 14배에서 15배 피크 목표치를 주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면 11,000원까지 나옵니다. 네, 11,000원까지 나오기 네네. 때문에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11,000원 돌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권역으로 넘어가면 프리미엄이 15배 이상권역으로 넘어가면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좀 더 주게 된다면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매수 시점은 좀 더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몰캡 연구소 네페스였습니다.